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사건 번호 2025 고압 1675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네, 예, 특별검사부 장우성, 네, 파견검사 안재욱, 정재인 각 출석하였습니다. 네,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나요? 법무법인 하윤의 정. 네, 법무의 해광의 임성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네, 계속 정인신문 중입니다. 저번 기일에는 장성일, 이민열 진행한 바 있고요. 네, 오늘도 정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전에 안홍균, 오후에는 이병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 특검에서 이제 추가 정인 신청을 하셨는데요, 3명. 네, 그 시기와 관련해서 변호인과 협의를 하신 건가요? 변호인, 그러니까 휴정 시간에 변호인하고 협의하기를 어차피 김건희 그 수사 무마 관련된 쟁점에 관련 증인이니까 김건희 그 증인 신문하는 그 이후 또는 그 직전 또는 같이 이렇게 묶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변호인 측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그걸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서정조사 CCTV 검증 이후 김건희와 함께 진행하거나 아니면 직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정 조서 후에 이제 원래 김건희 정인 신문할 예정인데 김건희 정인 신문 즈음에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들 의견 어떻습니까? 뭐 특별한 의견은 없고 검사님 네네.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예, 네네. 그 지금 추가 신청한 그 3명의 정인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별로 그렇게 반대신문 사항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검사님께서 미리 정인 신청을 주시면 또는 요즘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10분 이내에 네, 저희가 네. 반대신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정인 신청 3명 하셨는데 네. 기존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하셨나요? 세 분 다 조사는 안 돼 있는 사람이고 다만 그 검찰국장 권순정 같은 경우에는 조서가 아니라 이메일 조서라고 해서 서명 날인되지 아니한 조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 자체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제 3명 중에 권순정만 이제 이메일 조서를 받은 바가 있고요. 네. 그 나머지 2명 조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시면 네, 나중에 맞습니다. 정인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 신문 사항을 미리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셔야 반대 신문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조서에다 남기겠습니다. 네. 추가 채택한 정인 권순정, 이준호, 김성호와 관련해서는 정인 신문 전에 주 신문 사항을 미리 변호에게 전달할 것을 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몇 가지만 또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인 신문 이상민까지 정인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CTV 검증하고 서정 조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완규 피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병합을 할 텐데요. 네. 서정 조사는 이제 따로따로 진행하십니까? 어떠신가요? 네, 아마 그러니까 서정 조사가 사실 한 기록을 사실 피고인별로 그러니까 분류를 한 거라서 사실 같은 길에 그러니까 같은 자료를 가지고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변론 병합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절차라서 그래서 아마 그 두 피고인 앞에서 같이 같은 기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목록은 따로 만드신 거죠? 맞습니다. 목록을 따로 만드셨지만 그 목록에 있는 증거가 사실은 하나의 기록에서 나온 증거에서 겁니다. 분리가 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특검에서는 서정 조사는 같이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CCTV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 듣기로는 아마 이제 그 비상겸 저에서 국무회의와 관련된 CCTV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안가모 회동 관련된 CCTV가 있는 것 예, 같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CCTV는 그
박성재 피고인하고만 관련된 관련되는 CCTV고요. 것이고 두 번째 CCTV는 두 분 다 두 분 다 관련돼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특검은? 이게 사실 저희 의견서에도 작성을 했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거 CCTV 용량 자체가 특히 대통령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만약에 변호인 측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어차피 변호인 측도 동일한 자료를 복사해 가셨으니까 저희가 좀 그 해당 부분 중요 부분만 좀 커트하는 방식으로 좀 간략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면 한 길에 같이 진행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박성재 피고인은 관련된 CCTV니까 당연히 뭐 이의는 없으실 텐데 이완규 피고인은 본인과 무관한 CCTV를 자기가 참여해야 되는지 아마 이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 바로 다음 기일부터는 이완규 피고인께서 이제 변론 병합으로 이제 출석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논의하시면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특검 입장은 목록도 그렇고 CCTV도 그냥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기본 입장이시란 거네요. 네, 예. 근데 사실 저희는 뭐 변호인 측 또는 또 이완규 피고인 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이완규 피고인 입장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네, 네, 이런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혹시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 관련해서 혹시 변호인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지금 그 검찰 측에서 하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야, 근데 이제 CCTV 같은 경우에 이걸 전체를 다 보는 것은 소송 경제성 적절치 않습니다. 너무나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황 조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실황 조사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 장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 변호인 측에서도 그 전에 몰랐던 이제 CCTV 이 상황이 지금 저희가 실행 시초에 기재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장면을 잘라가지고 가급적이면 PPT 형식으로 해서 좀 검찰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다음에 변호인 측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재판님 한 가지 미리 좀 언급을 해드려야 될 문제가 네. 그 삼청동 안가 CCTV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비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이완규 피고인 측에서 열람 등사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비밀 해제 공문을 벌써 보낸 지가 뭐 한 달 보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최대한 독촉을 해보겠습니다만 아마 이완규 피고인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면 좀 미리 좀 열람 등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역시 이완규 피고인이 출석하시는 다음 기일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가 CCTV는 지금 변호인들께서 다 못 보신 건가요? 뭐 저는 못 봤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비밀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때 공문은 벌써 1월달에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계속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해제되는 즉시 저희가 피고인 측에도 연락을 해서 와서 열람 또는 뭐 가능하면 등사까지 된다면 하도록 하되 아마 등사가 가능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해제를 독촉하고 해제되는 즉시 소정 외에서라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먼저 좀 그게 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만간에 CCTV 검증을 네, 조사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입장이라서 그거 먼저 확인해 보시고 예, 계속 챙기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해제뿐만 아니고 변호인들께서 그걸 보고 변호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시간 등을 고려하셔가지고 그런 게 좀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CCTV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경우는 그 증거조사와 관련된 것이고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은 상대방 변호인께서 진술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차가 진행될 때 필요한 준비를 하시면 네, CCTV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16시간짜리인가 13시간짜리인가 되는 걸 지금 요약본을 제출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원본을 제출을 하되 네. 그 검증 기일날 재생하는 부분은 저희 측 주장에 맞는 부분이 아무래도 약간 편집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공격 방어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요약본 그 자체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 따로 하시더라도 네, 예. 요약본 자체만이라도 좀 저희들한테 좀 먼저 주면 저희들이 네. 좀 효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 논리를 네, 안 그러면 상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혹시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를 하지 않을 것이면 중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이시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미리 밝혀주셔야 네. 변호인들께서 맞춰서 준비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준비가 끝나시면 바로 변호인들께 예, 그 어떤 소정회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건지 전송해 좀 드리겠습니다.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저희도 양해를 구할 게 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파견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소 이후인 1월달 중순경에 파견이 와서 지금 매 기일 일주일 2기를 달리다 보니 좀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전에 미리 일찍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좀 시간이 쫓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되는 대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변호인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뭐 일정을 조절해서라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건 이제 상황을 보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네네. 조절해드리겠습니다. 예. 재판장 이상민 증인에 대한 정의신문 기일은 어떻게 지정을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 안 하셔가지고요. 예, 지금 네네. 잠깐만요. 네. 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이제 민사랑 형사랑 좀 달라서 형사에서는 동영상 등을 이제 조사할 때는 재생의 방법으로 재생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민사는 이제 그런 게 아직 검증 절차로 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검증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증거 조사 방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그 제가 일정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은 안홍균 이병주고요. 일단 제가 뭐 예정이기 때문에 네. 뭐 의견이나 변동사항이 원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네. 3월 26일은 오후에 진행하는데 일단 한정화 김주현이 있습니다. 아마 다 하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예정은 그렇게 돼 있고요. 3월 30일 오전에 이상민이 돼 있습니다. 네, 오후에는 뭐 CCTV 검증이나 서정 조사를 하면 될 것 같고 4월 2일도 CCTV 검증 또는 서정 조사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날 김건희 정인에 대한 정인신문 일단 뭐 재판부에서 한번 임의로 정해봤습니다. 4월 6일, 4월 9일은 추가된 권순정, 이준호, 김승호 네 그리고 4월 13일 날 피고인 신문 등 구형 등 종결 절차 일단 얘기했는데 특히나 이거 다음 기일이 아마 진행이 마무리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물어보실 말씀도 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가 희망하는 예정 사항이고 아마 기일이 조금씩 밀릴 수 있을 걸 예정하고 일단 정한 것들입니다. 네, 혹시 뭐 변호인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더 확인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네. 일단 그렇게 되고 일단 일정은 좀 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재판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부에 뭐 특검 사건도 여러 건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3건의 특검 사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건도 지금 뭐 수십 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매일 재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판 진행 관련해서 저희가 좀 뭐 기일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 진행. 그래서 시간을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전 재판은 11시 50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후 재판은 5시 50분까지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할 수 없는 상태라서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소송 관계인뿐만 아니라 증인 등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냥 나오셨을 때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재판부에 상당히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오전 재판이 끝나지 않더라도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더라도 중단시키고 오후에 다시 증인을 나오라고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증인도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5시 50분쯤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 출석을 좀 요청할 예정입니다. 좀 그렇게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재판장님 소송 진행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판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증인들 보면 저희들 다 증거를 동의했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검찰에서는 그 증거에 대한 진정성 인정은 더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신문을 하고 저희 반대 신문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 신문을 보셨지만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된 거 다 생략하고 나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찰이 좀 바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원래 예상 신문 시간 45분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보니까 1시간 반 이렇게 거의 2배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핵심 쟁점에 관해서만 좀 집중해서 좀 신문해 주시면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과 시간 중에 정은 신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그것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 신문 시간이라는 게 저희 신문 상황보다는 증인의 이제 답변 시간, 이제 증인이 또 생각하는 시간, 그 증인의 태도에 따라 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 신문 상황을 준비해 왔는데 좀 그 날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머지 날짜는 거의 시간을 맞췄었습니다. 네, 그 뭐 이해해 주시기 일단 뭐 바랍니다. 네, 그런 거 좀 참조해 달라고 네. 말씀을 드린 네. 거니까요. 네, 그 특검에서 추가 증거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목록 쪽에 보시면 순번 11번까지는 벌써 지난 기일에 제출한 증거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추가 증거 목록이다 보니까 네. 그 12번부터 올 추가 증거로 신청되는 취지인데 지금 그 대부분의 이제 그 공범이나 내란 사건의 중요 핵심 증인들에 대한 공판 조서들입니다. 이게 그 기소 당시에는 확보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추가 증인 신문이 있었던 각종 조서들을 일괄해서 제출하는 취지이고 특히 12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 안홍준 증인에 대해서 신문 당시에 제시해야 될 자료라서 이 자료는 이미 일주일 전에 변호인 측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13번부터가 사실상 저 변호인께서 오늘 처음 보는 내용들이신데 대부분 신문 조서, 그러니까 공판 신문 조서 또는 뒤쪽에 가시면 이제 피고인에 대한 핸드폰 포렌식 자료 이게 기록에는 언급되어 있었는데 CD로 별도로 한 장 사본을 했습니다. 이 원본은 아마 원본은 제공 못 해드려도 사본이라도 보시는 게 변론 준비에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전체를 사본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기일에 예정인 한정아, 김주현 등의 타 사건 이제 조서인데 이 부분도 역시 변론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가로 증거 신청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번 기일에 11번까지는 다 진행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일단 그래도 변호인께서 보시고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12번만 확인하겠습니다. 12번만 일주일 전에 미리 예. 제공해 드렸습니다. 12번에 대해서 의견 진술. 근데 정보를 한번 동의를 하고요. 네, 네. 재판장님 그 12, 13 다음에 바로 20으로 뛰어넘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번호가. 아, 예. 이게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증거 목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도장이 안 찍혀 있습니다. 특검에. 이게 아직 그 그러면 지금 13 다음에 20은 14네요. 14로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쪽수도 안 매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제 넘버링 양이 많다 보니까 지금 1응의 기준으로 가지고 온 것이고요. 정식 증거 신청은 다음 기일, 그러니까 목요일 기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12번만 신청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예, 15번 정거로 채택한 동의를 하겠습니다. 예, 12번은 채택하겠습니다. 근데 네. 12번도 지금 그 쪽수 등이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길에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께서 내용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보시고 의견을 동의하시니까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12번만 채택하고요. 14번 이하는 다음 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변호인께서 증거 내셨는데요. 네. 네, 정 2호점부터 정 6호점까지 내셨는데 뭐 공동 피고인이 있으니까 정가의 2호점부터 네, 정가의 네. 6호점까지 채택, 예. 정가로 채택하겠습니다. 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증거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뭐 이게 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떻게 그 기사 등을 내셨는데 뭐 특별히 증거로 내셨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오전에 미리 검토를 했는데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뭐 그 기사들을 증거로 신청한 입장이라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재판장님께서 지난 기일쯤에 증거는 그러니까 기사는 증거로 받지 않으실 예정이라고 해서 저희는 아마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전부 참고 자료 제출하는 거로 가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기사는 참고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건마다 조금씩 다 저희들이 그걸 증거로 제출한 이유는 그 기사 내용이 바로 저기 그 안홍균 증인이 소위 그 특검에서 말씀하시는 뭐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는데 바로 로데이터가 됐던 이라고 활용했던
바로 그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 참고 자료로 정리를 하지 않고 했습니다. 저 오후에 신문하는 증인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 참고 자료라도 그건 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제시만 하는 걸로 끝내는 건데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 명백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을 한 겁니다. 제출을 한 겁니다. 예, 사실 저희도 그런 입장이긴 한데요. 하여튼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판장 사실 정가 2호증 같은 경우는 법무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증거를 제출해도 상당히 예, 맞습니다. 괜찮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3, 4, 5, 6, 9증이 저희가 지금 공동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관리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은 재판장이 보시고 이게 만약에 적절치 않다 생각하시면 저희가 참고 자료를 바꾸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사건도 특검에서 증거 중에 기사는 다 참고 자료로 제출할 것을 이제 요청했습니다. 예. 말씀드렸고요. 네.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도 뭐 기사 등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고요. 그래서 네. 그 사건도 다 참고 자료로. 예, 기사는 참고 자료를 하고 그러면 법무 보도 자료 보도 자료는- 정가 2호증만 올 증거 네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일단 그러면 이의 없습니다. 증가 2호증 하시고 나머지는 참고 자료로 참고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시겠습니까? 예. 네, 증가 2호증 네, 채택하겠습니다. 채택하고요. 네, 그럼 오늘 정의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네. 재판장, 네, 말씀하십시오. 저 법무부인 하윤 이름으로도 오늘 서증 제출을 했는데요. 예, 오후에 신문할 이병주 증인에게 제시할 자료인데 뭐 지금 여기서 좀 정리를 네, 네. 국회 회의록이네요. 예. 네, 네. 네, 그러면 뭐 증가에 3호증, 4호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증가 3호증, 증가 4호증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증거조사 등은 나중에 특검에서 서정 조사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인 나오시죠. 네, 이 사건 증인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증언 내용 때문에 증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비밀과 관련될 때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증언 거부 대상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실 텐데 선서하신 후에는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시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안홍균. 네, 앉으십시오. 네, 증인 신문에 앞서서 증인에게 이 사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검에서 장우성 특검보가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안홍근 검사님 증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네. 증거 등으로 인한 진정 성립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업무 등 질문드리겠습니다. 1-1입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검사로 재직하였습니까? 23년 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근무했습니다. 예, 1-2입니다. 증인은 검찰국 검찰과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나요? 3년 동안 예산 조직 인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예, 1-3은 생략하고 1-4, 1-5 합쳐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검찰과에 있으니까 임세진 검찰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많이 받았죠? 네. 예, 그러면 지금 피고인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거나 직접 보고를 한 경우도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비상계엄 선포 후 통화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임세진은 같은 날 23시 06분경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법무부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1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TV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TV랑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속보처럼 이제 핸드폰에 알람, 뉴스 알람이 떠서 그걸 보고 알게 됐습니다. 예, 2-2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344번 5988쪽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임세진 검찰과장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6분 29초경 법무부로 복귀한 택시 안에서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25초간 통화를 했습니다. 맞죠? 네. 2-3입니다. 증인은 당시 임세진 검찰과장과 통화한 내용이 뭔지 좀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어쨌든 계엄이라는 좀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 또 때마침 과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사무실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2-4 증거 제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은 2023년 12월 3일 23시 31분경에 법무부에 출근한 걸로 보이는데 맞죠? 예, 맞을 겁니다. 저게 기록이라면. 네. 저 예. 방금 그 앞에 질문은 임세진이 증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물어봤었는데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아마 뭐 사무실에서 보자 이런 취지의 대화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임세진의 말을 듣고 혹시 임세진이 뭐 술이 취했다든지 좀 횡설수설한다든지 그런 뭐 사정은 없었습니까? 횡설수설까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술을 드신 것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 느낌은 들었습니까? 네. 그 말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정도인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예, 2-5입니다. 증인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뭘 했죠? TV를 켜놓고 다 같이 그 계엄 중계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6입니다. 다 같이 보셨다고 했는데 그때 누가 있었나요? 그때 과장님을 비롯해서 검찰과 검사들 그리고 검찰과에 있는 사무관 이상 간부들이 일단은 사무실에 나와 있는 상태였고 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2-7은 생략하겠습니다. 2-8입니다. 임세진 검찰과장은 증인을 부른 이유에 대하여 증인이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고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어 연락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다른 검사들까지 출근하라고 한 건 뭘까요? 이유가? 다른 검사들까지 출근하라고 하시진 않았고 검사들이 알아서 출근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2-9입니다. 임세진 검찰과장은 사무실에 출근한 후에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증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다시 한 번만 잘못 들었습니다. 출근하셔서 임세진 과장님이 네. 한 11시 50분경 법무부 비상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증인과 같이 있었나요? 그 사이라 하시면 언제부터 언제를 한 말씀? 출근해서부터 그 비상간부회의가 한 가실 11시 때까지? 50분까지. 예. 그때 같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10입니다. 임세진 과장이 출근한 시간이 23시 32분경이에요. 저 표상으로. 그럼 그때부터 증인과 같이 있으면서 같이 TV도 보고 뭐 아주 스몰 토크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2-12로 가겠습니다. 당시 TV에는 어떤 내용의 방송이 있었나요? 임세진 과장이랑 같이 있을 때. 그냥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그 뭐 상황을 중계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회 앞에 뭐 시민들이 모여 있고 군인들도 네. 있고 뭐 이런 네. 장면도 좀 보신 기억이 나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13입니다. 증인 또는 임세진 과장이 개헌법 등 비상계엄 관련된 법령이나 자료를 검토하기도 했나요? 그 시간대에? 검토한 적 없습니다. 2-14입니다. 아까 재판장님 질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임세진 과장이 좀 술에 취한 모습이었나요? 좀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뭐 저기 정도를 치자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좀 얼굴이 누가 좀- 봐도 취해 보인다? 얼굴이 좀 빨가신 상태긴 했습니다. 예. 술 잘 드시나요? 어느 분? 임세진 과장님. 과장님이. 예. 양이 주량이. 그건 약간 주관적인 평가인데요. 못 드시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입니다. 증인은 당시 사무실에 출근한 형사기획과장 김태영,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법무실장 구상엽을 봤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본 기억이 없다. 예. 2-17로 가겠습니다.
임세진 과장이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가기 전에 그래서 장관님이 주재한 회의고 국장님 직대로 가는 건데 뭔가 좀 자료를 마련해 달라 이런 거 말씀 없으셨나요?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가신지도 자리를 비우신 이후에 어디 가셨는지 해보니까 뭐 회의가 있어서 가셨다는 정도로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2-17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업무 일지 들고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2-19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굉장히 짧게 마쳤어요. 한 23시 50분에 시작해서 00시 05분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대충.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있었던 뭐 국장, 실국장, 본부장 진술에 가면 구상혁 본부장은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고 임태진 과장도 그렇게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 분 형사과장 세 분 과장 있지 않습니까? 뭐 공공형사과장, 경찰과장 그리고 한 분이 형사기획까지. 형사기획과장 해가지고 나중에 오신 구상혁 법무실장 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건 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구상혁 법무실장이 뭐 본인이 장관님께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성이 있다라는 걸 잘 말씀드렸다. 그러니까는 뭐 세 분 과장한테 너희들은 뭐 걱정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돌아오셨을 거 아닙니까 사무실로? 사무실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사무실에 있는 이제 후배 검사들이나 뭐 직원들한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를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어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그때 이제 과장실에 저희들이 모여서 계속 이제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들어오시면서 그때는 뭔가 업무일지를 들고 다시 돌아오셨던 것 같은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취지의 말도 하시면서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뭘 하라고는 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고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하다 돌아오셔서 2-20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권한남용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세진 검찰과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인 2024년 12월 4일 17시 58분경 및 18시 42분경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첫 번째로 권한남용 관련 수정 PDF 파일 전송하고요. 텔레그램으로. 두 번째로 권한남용 관련 한글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거순번 565번 15,686전 권한남용 관련 수정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작성한 문건 맞나요?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3-2입니다. 증거순번 관련 527번 14,623종 권한남용 관련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로 보낸 한글 파일이라는 문건이에요. 조 문건도 증인이 작성하셨나요? 아마 수정 지시를 받고 수정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예산 심의 좀 한번 가르쳐 주겠어요? 앞에 문건이랑 저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내용이 똑같아요. 예, 세 번째 저 예산 심의권 남용 관련 저 꼭지만 다르고 그렇게 수정하신 기억 나나요? 정확하긴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수정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수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럼 3-3과 3-4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3-5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언제 임세진 과장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시를 받았나요? 아마 12월 4일 오후쯤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증거기록 순번 694번 3-6입니다. 18,965쪽 통화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임세진 과장은 12월 4일 15시 28분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피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임세진 과장이 전화를 받은 겁니다. 한 6분 31초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럼 이때쯤에 뭐 문건 작성에 대해 지시를 받은 건가요? 정확한 시간이나 이런 건 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나요? 임세진 과장이랑 같은 공간에?
큰 사무실 안에 과장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상 큰 사무실로 보면은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장님 사무실 뭐 파티션 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그런 건가요? 약간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으로 되어 있고. 네. 그럼 저 문건 작성 지시를 받을 때는 임세진 과장이 좀 와보라고 해서 뭐 갔더니 이렇게 지시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그때 당시 상황이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는데 보통 이제 뭐 지시를 하실 때는 과장실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럼 제가 과장실에 가서 지시를 듣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 방식이었습니다. 예, 3-7입니다. 저 지시하면서 언제까지 작성하라고 했어요? 언제까지라고는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지시가 있으면 거의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예, 3-8은 생략하겠습니다. 3-9입니다. 그럼 저 정도 문건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 기억에는 저 문건이 제가 이제 창작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기존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그 자료 중에서 뭐 좀 문구들을 정리를 하라는 정도의 지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는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 보고 정리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3-9-1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건, 권한남용 관련 수정 문건. 그 증인 작성할 때 본인의 데스크탑 업무용 컴퓨터에서 작성하시나요? 아니면 노트북에서 작성했나요? 데스크탑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면은 3-9-2입니다. 임세진 과장한테는 어떤 식으로 작성한 다음에 보고를 했나요? 보통은 출력물을 가져가서 보고를 합니다. 문서 파일도 같이 전달하나요? 아, 이 정도는 됐다 했을 때.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그럼 그때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첫 번째 문건도 그렇게 했을 것 기억하나요? 그렇게 한 걸로? 만약에 그 제가 파일을 보낸 아마 내역이 남아 있을 텐데요. 음. 남아 있나 아무튼 그랬으면 이제 어느 정도 문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다고 보고서 이제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셨을 겁니다. 파일로 보냈다면은 뭐 어떻게 보내나요? 내부망 메신저 아니면 이메일, 아닙니다.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게 가능해요? 업무용 컴퓨터로 작성한 걸 본인의 핸드폰으로 옮긴. 네, 옮긴 다음에 그 제 핸드폰으로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을 해서 과장님께 보내드립니다. 아, 그게 보안이 걸려 있어도 그게 가능합니까? 핸드폰을 옮겨서 텔레그램을 가는 게? 제가 보통 이메일을 활용을 해서 제 폰으로 전송을 하고요. 예, 그 예, 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을 활용합니다. 예. 3-9-4입니다.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 질문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문건은 박성재 장관에게 PDF 파일로 전송이 됐어요. 그 두 번째 18시 30분경에 간 문건은 한글 파일로 전송이 되거든요. 네. PDF 파일은 수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받은 사람이 수령자가. 네. 한글 파일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원 작성자인 증인이 어떠한 파일로 어떠한 형식으로 문서를 보내드렸나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종이로 보내드리고 파일도 전달한 것 같고 두 번째도 같은 겁니까? 두 번째 문서도 같다고 하시면 뭐 어떤 전달하는 방식이 방식은 똑같았을 겁니다. 예, 먼저 출력물로 이 정도 괜찮으니까 보고 가져와 그러면은 뭐 파일 두 번째 말씀하시는 예, 예. 건가요? 혹시 그 두 가지 파일 전송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몇 분 정도 한 됐어요? 3시간 정도 있죠. 3시간이나 예. 났었나요? 아, 전송. 예. 첫 PDF 파일을 보낸 시각과 예, 한글 예. 파일을 보낸 시각의 시간적 간격이 혹시 어느 정도입니까? 40분 정도 됩니다. 40분 정도입니다. 그럼 아마 제가 PDF 파일을 보내드리고 나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한글 파일을 보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보냈을 겁니다. 수정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이렇게 보고를 할 때 텔레그램을 써서 이렇게 과장한테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 보고할 때는 당연히 출력물로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성이 된 이후에는 보통 이제 저희가 통상적이라면 내부적으로 이제 출력물을 가지고 뭐 과장님께서 그 뭐 국장님, 차관님, 장관님께 보고를 하시겠지만 보통 이제 외부 일정으로 인해서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출력물로 가서 보고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텔레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유선 형태로 보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날도 이제 과장이 자리 밖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계셨고요. 이제 과장님이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시기 위해서 파일을 필요로 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근무하는데
같이 근무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죠. 보고를 먼저 종이로 하고 네. 그 다음에 파일을 달라고 해서 파일을 줬다고 말씀하신 네네.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특별히 말은 없었습니까? 왜 파일을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파일을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제 외부에 계신 상급자한테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냥 파일을 별다른 생각 없이 보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임세진 과장이 말한 바는 없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파일 그런 경우는 파일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보통은 그 수정 등을 못하도록 PDF 파일로 이렇게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까? 그럼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과장이 지시한 대로? 그게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보통 저희가 이제 메신저를 이용할 경우에는 PDF가 보안이나 뭐 수정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가끔 이제 한글로 보내는 경우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PDF로 보낸 후에 다시 또 한글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국 한글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뭐 없었던 일은 아니고 그렇게 네, 하는 경우도 특별한 있다는 건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먼저 한번 보냈는데 PDF로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한글로 보내달라 이런 경우도 또 전에도 있었습니까? 딱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 PDF를 보낸 적도 있고 한글을 보낸 적도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다음 질문하시죠. 예. 그럼 3-9-5까지는 생략하고 3-10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관련 문건 관련 얘기인데요. PDF 문건 그거는 네. 제목이 권한남용 관련 수정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 문건 그거는 권한남용 관련 한글 파일로 보낸 것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권한남용 관련 수정은 한번 먼저 작성하시고 수정한 걸 보내드린 거고 두 번째로 보낸 거는 저 세 번째 꼭지 예산 심의권 남용 그걸 다시 추가해서 이제 거의 뭐 수정이 아니라 뭐 반영했다는 취지로 권한남용 관련 이렇게 수정이란 말 빼고 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건을 임세진 과장한테 3번 보고한 거죠. 첫 번째 보고한 건 지금 우리한테 없고 두 번째 보고한 권한남용 관련 수정부터 이제 보인다 이거죠. 그렇게 진행된 게 맞나요? 파일명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PDF 보낼 때 수정이라고 달려 있었으면 아마 처음 제가 그냥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뭐 이런 것 좀만 수정하자고 하셔서 수정하면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수정이라는 표시를 달았고 그걸 이제 아마 PDF로 아무튼 뭐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PDF 파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그 뒤에 이제 다시 좀 내용 수정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내용 수정 지시를 아마 제가 듣고서 그걸 수정을 한 다음에 한글 파일을 보내게 된 경위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뒤에 한글 파일을 보낸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선호는 앞에 게 수정이지만 뒤에 게 저희가 뒤에 두 번째로 보낸 문서가 나중에 작성한 게 맞죠? 문서의 그렇죠. 선호. 네, 그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11은 어쨌든 이 과장님 지시를 받고 수정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 3-12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임세진 과장으로부터 위문건을 작성하는 지시를 받을 당시에 위문건을 작성하는 목적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나요? 장관님께서 이제 뭐 말씀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정도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보자 이런 정도의 지시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13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세진 과장한테 지시를 받을 때 입법권 남용, 산액 소추권 남용, 예산권 남용과 같은 쟁점 이런 워딩을 직접 지시하셨나요? 임세진 과장이? 그 부분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저 내용 챕터 주제는 아마 지시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3-14는 생략하겠습니다. 3-15입니다. 증거순번 565번 15,687종 권한남용 관련 수정 별점 1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현 정부 제2요구 목록은 어떻게 작성한 것인가요? 저 별점자로. 저건 제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아마 작성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붙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3-16입니다. 증거순번 565번 15,688조 권한남용 관련 수정 별점 2 제시하겠습니다. 탄핵소추 상황은 어떻게 작성한 거죠? 저것도 이것도 당시 이제 검사 탄핵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라서 사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던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3-18입니다. 3-17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과거에도 장관 말씀 참고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3-19입니다. 증인은 피고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세신 검찰과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기 직전인 24년 12월 4일 14시경에 관계자 및 여당 의원 등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일명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임세진 과장 증인 출석하셔가지고는 장관께서 그날 출근 안 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회의 간다 이런 얘기는 그럼 전달 받았습니까? 저희가 뭐 장관님 일정까지 그렇게 뭐 전달을 받고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 3-21 생략하겠습니다. 3-22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176번 3,858조 박성재 업무수첩 부분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수첩에는 24년 12월 4일 총리공관이라는 제목 아래 계엄, 정당성 이유, 가로치고 불가피성, 이론 구성 필요로 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이 작성한 권한남용 문서는 위 업무수첩의 내용과 같이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관한 이론을 구성한 것으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기시감 같은 게 드시나요? 본인이 작성한 문건과 저기서 말하는 뭐랄까요? 쟁점 이런 것들이? 저 서류는 이제 제가 뭐 당시에 볼 수 없는 자료인데 제가 문서를 작성할 때 아마 지금 제목이 권한남용 관련이란 파일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첫 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정 전 네. 그거는 이제 중앙지검장 탄핵에 관련된 그 문서명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는 사실 그 전에 저희 검찰 예산 이 특활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이 됐었고 검사 탄핵이 지속적으로 서추안이 발의가 되고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쨌든 장관님께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하고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계엄이 딱 발생을 하고 나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검사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던 게 무산이 될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과 위기감이 있었던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때 또 제 기억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랑 그 반부패 2부장하고 4차장 검사까지 다 탄핵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건 법무부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런 문건을 작성하자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탄핵 소추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검찰 예산 문제도 지적을 하시고 그와 함께 이제 그동안 이제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런 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앞에서 보신 권한남용 문건 보셨죠? 본인이 맞습니다. 작성하셨던 네. 거. 그런 권한남용 문건에 처음 작성한 문건이 중앙지검장 탄핵 관련된 문건이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게 뽑혀 있었습니다. 제목이라면 어떤 제목? 문서명. 문서명으로. 예. 파일명이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문서에 그런 게 제한 증거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보를 지금 못했습니다. PDF H2P 파일에는 그런 제목이 없고 그죠? 아마 그 첫 그 파일명을 그렇게 작성을 했고 그러니까 그 이제 뒤에 아마 파일명이 수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 수정된 파일명이 권한남용 관련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통상 업무를 보면 종이로 이제 파일을 먼저 작성한 다음에 종이로 가져가서 임세진한테 이제 예, 보고를 하는데 종이로 보고할 당시에 파일명이 중앙지검장 탄핵 등에 관한 문건이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까? 정확한 그 파일명까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에 관련된 그 파일명은 기재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압수수색을 당할 때 봤거든요. 아 네. 그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네. 그럼 제목이 왜 바뀌었나요? 제목 바뀐 건 아마 파일명 바뀐 경위까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아마 네. 파일명을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정인 생각에는 장관 말씀 자료로 맞습니다. 생각하셨다는데 네. 사실 이런 걸 작성하려면 단순히 지시만 냈다 작성되기보다는 그 여러 가지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네.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보이는데 네. 정인 생각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이제 입법권, 그 다음에 저기 탄핵소추, 그 다음 예산심의권 이렇게 큰 세 개 챕터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탄핵소추, 그 다음 예산, 이거는 검찰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입법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거부권 행사 때문에 저희 검찰국 내 뭐 형사기획과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검찰과에서 조직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조직 검사가 담당한 업무 중에 하나가 검찰국 전체 기획 업무를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국 각 과에서 어떤 일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진 못하지만 대략적인 상황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형사기획과에서 뭐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내고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도 인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자료 정리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과장이 제목을 정해줘 가지고 기존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먼저 작성이 됐고 제목은 나중에 수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자료를 만들려면 이제 뭐 예컨대 장관 말씀 자료면 장관의 입장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입장에서 말을 하는지 그런 걸 설명을 해줘야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답을 할 건지 제목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임세진 과장이 정인한테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면서 단순히 제목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입장 등을 설명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제하에서 말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작성이 되는 서류가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입법권 남용 같은 경우는 형사기획과에서 그 전에 보도했던 보도자료들, 그 다음에 탄핵소추권이나 예산심의권은 저희들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그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자료들, 참고하실 수 있는 말씀자료들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때 당시 작성된 것과 여기에 있는 문건의 입장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작성 시점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다음 날이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그 선포됐다가 해제돼 가지고 지금 전국이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 뭐 난리 상태인데 네. 그 상태에서 이런 문건이 작성된다면 당연히 이 문건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어쨌든 당시 예산 심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탄핵 소추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엄은 있었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그런 탄핵 소추를 추진을 하고 저희 검찰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하는 게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엄과는 무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세정 과장이 정인한테 말을 할 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응책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증인 그 임세진 과장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걸 보고 나오신 거죠? 아니요, 전 증언하신지도 지금 알았습니다. 모릅니까? 네. 네, 다음 질문 하시죠. 예, 3-23입니다. 아까 그 수첩 좀 다시 한번 제시해 주세요. 저기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거 보면 금일 자정보고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 당일 18시 30분에 지금 피고인부터 해서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해서 네 분이 참석하는 안가회동이 있었어요. 18시 30분에. 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임세진 과장이 증인한테 야, 이 문서를 일과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뭐 듀를 설정한다거나 그런 지시가 있었나요?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는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워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한글 파일을 보낸 문서, 두 번째 문서, 그거는 안가회동 직전에 피고인한테 도착이 돼요. 네. 18시 28분경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증인이 작성한 문서는 어쨌든 안가회동에서 사용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3-24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685번 18,922쪽 박성재 피의자 신문조서 2회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계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해서 탄핵, 법률안 재의결, 법무부 예산에 대한 문제를 임세진에게 정리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바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임세진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았나요? 제가 지금 처음 봐서 좀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탄핵, 뭐 재의결, 예산에 관한 거를 정리해달라는 지시는 제가 받았고, 다만 저 앞부분 계엄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말해서 저 앞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전달받은 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6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기록 순번 12번 26,966쪽 우리 증인의 2024년 업무 일지 제시하겠습니다. 저 보시면 네. 제목 X 그 다음 칸에 제2요구권 사례 그 다음 꼭지에 탄핵 사례 현 정부 뭐 몇 명 소추 몇 명 조사 몇 명 기각 그 다음 꼭지로 예산 삭감 관련 입장문 반영 그 다음 꼭지로 대통령 담화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 꼭지 내용만 보면은 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다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없어요. 제목 네. 없지 않습니까 문서에? 네. 그러니까 제목을 없이 만들라고 임세진 과장이 지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27번은 질문한 것으로 하고 3-28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꼭지에 대통령 담화문 저건 무슨 뜻이죠? 저게 그 12월 3일 네. 당시에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담화문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거를 3-29 질문 드립니다. 그 담화문을 참고하라는 의미였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문건의 마지막 문단이 아마 그 담화문에 있는 워딩을 조금 가져다가 이제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3-30입니다. 그럼 또 담화문을 또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그거에 대한 참고 자료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또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31번은 제시하겠습니다. 추가 기록 순번 12번 26,966쪽 증인 업무 일지하고 추가 기록 순번 565번 권한명령 관련 수정 문건입니다. 아까 질문이랑 유사한데요. 그 내용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이 뭐랄까요 구현된 거라고 봐도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3-32번은 아까 저기 증인께서 그 대통령 비상계엄 담화를 참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3번입니다. 증거기록 순번 562번 증인 진술서서 2회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월 6일 날 국회 법사위 대정부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요. 네. 네, 법사위에 출석을 해 증인으로 출석한 게 아니라 대정부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법사위에 가셨다면서 예. 대정부 질문. 예. 12월 6일 24년. 네, 네. 그럼 그때는 참고자를 만든다거나 뭐 말씀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런 일을 안 했나요?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그 문답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뭐 비상계엄 관련했던 뭐 법제처장부터 해서 법원 행정처장도 나오고 다 나오신 거예요 법사위에. 그때 당시에 뭐 개헌 관련된 질문이었다면 저희가 따로 준비한 건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3-33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법무부 장관의 참고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어요. 저 진술서 보면. 네. 근데 이제 증인이 만든 문서를 보면 다수당, 입법 독재, 본질적 기능 위협, 국가 기능 마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 기억에는 보도 자료에도 비슷한 워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수당이란 표현은 사실 그렇게 뭐 낯선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다음에 뭐 국정마비나 뭐 본질적 기능이 위협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뭐 장관님께서 실제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에는 아마 비슷한 워딩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건 계엄 이전부터도 사실은 워낙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많았기 때문에 뭐 비슷한 표현을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 6일 날 피고인이 국회에 나가선 저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로 지금 증인이 작성한 문건은 국회에서 쓰이기 위해 작성했다기보다는 비상계엄 논리 정당화 문건 아니면은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자료 그런 게 아닐까 저희 특검은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장관님 말씀 자료라는 것이 꼭 국회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고 언론을 상대로도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회의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또 어떤 특정 회의를 위한 말씀 자료 그것까지 제가 저걸 작성할 때 그 어떤 회의에서 말씀하실 것까지는 제가 알진 못했고 어쨌든 장관님이 어딘가에서 말씀을 하실 때 참고하시려는 목적이겠거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세진 과장이 뭐 특별히 말한 바는 없습니까? 네, 어디에 특별히 뭐 쓴다든지. 말씀하신 건 없었습니다. 그 작성하기 전에 이렇게 과장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 작성된 거? 왜냐하면 제목은 이제 정해줬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요. 파일명, 네. 파일명 말고 저기 문단마다 이렇게 앞에 가로된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아, 괄호 어디? 네. 요거는 과장이 지정해줬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표현으로 챕터를 정리를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네. 뒤에 내용은 기존에 이제 다른 보고 있었던 내용들을 찾아서 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물론 뭐 많은 자료 중에 어떤 부분을 찾았을지는 그 문건의 목적에 맞춰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건을 작성하는데 임세진 과장이 제목 아니고 이 문단별 주제 말고도 이게 어떤 목적의 문건인지 설명을 해줘야 어떤 자료를 찾을지 정해지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뭔가 했을 듯한데 증인한테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말씀 자료로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그게- 취지는 아니고요. 네네. 어쨌든 그동안 이제 저희 법무부의 입장이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 그동안의 자료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이게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보는 관점에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이 문건의 마지막에 지금 계엄 선포문을 참조해서 작성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기존의 입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계엄 선포 당시. 네. 게다가 계엄 선포 자체는 이것도 뭐 보는 사람의 관점에 다를 수 있겠지만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엄 선포문에 쭉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들이 계엄 선포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인용했다는 것은 이 문건 자체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문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생각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 사실 계엄 담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12월 3일 날 그때 사실 검찰의 예산,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이런 것들이 사유로 동원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되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기에 이것들이 언급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게 마치 그렇게 비춰질 것으로 너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되게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쨌든 계엄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그 이후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비록 실무자였지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록 뭐 저기 사용된 표현들이 좀 거칠고 담화문에서 조금 사용된 표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좀 지키고 검사 탄핵이 그 뒤에 뭐 재판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당성은 우리가 계엄이 있었다고 해서 못하게 되는 거는 좀 적정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 문건을 작성할 때도 그 마음으로 사실은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계엄을 정당화한다 그런 거에 사용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3-34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이제 문건의 활용 목적이나 효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같은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당시 홍초로 전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가 말한 소위 당정대회의, 뭐 당정대회가 아니라고는 하시니까는 그 모임의 분위기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어수선했고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중구난방이었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정말 사과를 해야 된다. 하고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의 뭐 정당성 내지는 불가피성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담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정하지 못했고 결국은 뭐 담화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지금 피고인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 내용 정리를 해봐. 그런 의심이라기보다도 그거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나 그런 내용을 설명 듣고 이 문건을 작성한 건 아닙니까? 그런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들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5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당시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담화 이후에 12월 4일 새벽 담화 이후에 두 번의 담화를 합니다. 12월 7일 날 한 번 하고 12월 12일 날 한 번 해요. 12월 7일 날 담화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당과 정부의 권한을 위임해서 뭐 잘 정리해달라. 이런 사과의 담화를 해요. 그때가 12월 7일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탄핵 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날이에요. 오전에 먼저 하죠. 네. 그리고 그 전날에 12월 6일 날은 홍장원이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었다. 한동훈도 명단에 있었다. 이런 폭로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담화가 나와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에서 요구했던 담화가 나와요. 그 지금 보시는 12월 12일 담화. 저기는 계엄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당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담화를 발표해요. 그때 한동훈 당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이건 내란에 대한 자백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럼 언론 보도에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12월 4일 2시 모임에서는 두 가지 얘기가 상존했었고 그 중에 하나인 계엄의 불가피성 정당성을 논리화시키려는 작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뭐 어쨌든 목적이나 효용은 모르겠지만 증인이 만든 문건도 그렇게 활용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12월 10일 담화 보신 적 있나요? 조금 뭐 찬찬히 읽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담화를 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내용을 네. 상세히 살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36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698번 18,976쪽 윤석열 대통령 10월 10일 담화문 전문 및 증거순번 527번 14,623점 권한남용 문건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그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른쪽에 증인이 작성하신 문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저 담화문에
물론 뭐 증인이 만든 문건을 보고 저 담화를 발표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겹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무슨 기시감 같은 걸 당시에 느끼셨나요? 사실은 제가 작성한 것도 어쨌든 기본 담화문을 참고한 거기 때문에 제 문건이 저기 활용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내용 자체를 제가 뭐 살펴보질 않아서 네, 뭐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3-37은 생략하고 주신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다. 예, 자료 좀 나눠주시죠. 네, 질문하시죠. 네, 증인 피고인의 변호인 임성근 변호사입니다. 증인 오늘 공무수행 중에 이렇게 나와서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생각하신 대로 기억하신 대로 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항, 1-1항, 1-2항 다 생략하겠습니다. 2-1항, 2항, 3항도 다 생략하겠습니다. 2항과 2-4항을 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에 그 태군의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때 같은 모임에 참석했던 검찰과 소속 김민수 검사와 함께 네, 예, 택시 타고 법무부로 출근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가측과에 근무하는 이성주 검사에 연락이 출근하도록 이렇게 증인께서 연락을 하신 거 맞지요? 출근하라는 취지보다 이제 서로 연락을 했고 어떻게 할 거냐 상의를 했고 나오겠다라고 해서 그럼 사무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제 검사님들 다 나오시라 한 건 아닌데 검사님들은 네. 알아서 이렇게 출근하신 네. 거래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5항 생략하겠습니다. 3항 증인 검찰 조사에서 증인이 가장 먼저 검찰과에 도착을 하셨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검사들과 임세진 검찰 과정에 도착해서 임세진 검찰 과장 방에서 TV를 켜놓고 뉴스 시청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임세진 검찰 과장이 검찰과에 도착한 다음에 피고인이 소집한 법무부 실구청 회의에 다녀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회의를 가신다는 거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네, 그냥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뭐 네. 어디 회의가 있었나 보다라는 예,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3-2항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4항도 생략을 하고요. 4-1항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임세진 검찰 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그것까지 뭐 제가 할 정도로 대략 그렇게 뭐 대략 어느 정도 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길진 않았다. 네, 그럼 길진 않다면 10분, 15분, 20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지 않았을까? 10분에서 10분에서 20분 사이. 근데 뭐 회의 뭐 참석 시간은 뭐 확인이 되셨을 네, 테니까. 좋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회의 참석가 돌아온 임세진 과장이 증인이나 다른 검사 또 다른 직원에게 회의 결과가 어떻다 또 어떤 증인에게 특별한 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으셨어요. 네. 4-3항 생략하겠습니다. 5항 혹시 그 임세진 과장이 그 비상간부위에 다녀와 가지고 저희에게 합수부 파견과 관련 검사 파견과 관련해서 검토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까? 전혀 들으면 전혀 없습니다. 없죠. 네. 전혀 없고 그러면 5-1항부터 5-4항 다 생략하겠습니다. 5-5항 증인은 검찰이 아닌 외부 수사기관에 검찰 파견하는 업무를 처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인사 업무를 담당할 때 해봤습니다. 해봤습니까? 외부 수사기관에 검사 파견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외부 수사기관 외부 기관에 검사 파견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럼 외부 수사기관에 어떻습니까? 뭐 검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파견감에 있어서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거 없이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계엄사령부 직제를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계엄사령부 직제인데요. 여기 7조를 보시면
이 합동수사기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여기 7조 6항에 보시게 되면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은 합동수사본부장과 합동수사단장 이외에 계엄사령관, 지구계엄사령관 또는 지역계엄사령관이 각각 임명하는 군사법경찰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기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네, 그런 것 그쵸? 같습니다. 네. 자, 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이 계엄사령부 직제에 보게 되면 이 검사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원에 제외되어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없잖아요. 네, 그런 것 그런데 같습니다. 이 직제상 이렇게 합동수사기구에 검사가 파견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검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평가적인 부분이라 답변 드리기는 적절한. 아니, 그러니까 법령의 근거, 아까 정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법령 근거 없으면 파견을 못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 법령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검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파견이나 뭐 업무 지원 같은 경우는 이런 개별 법령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도 가능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딱 답변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이라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국가공무원법이나 검찰청법 등의 이제 각 뭐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뭐 검사뿐만이 아니라 서로 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뭐 다른 부처 파견 이런 것들을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본인이 업무상 파견 인사 업무를 해보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럼 실무자로서 당연히 하시는 거는 뭐 파견 대상자가 몇 명인지, 지역이 어딘지, 기간이 어딘지 이게 다 정해진 다음에 정인이 누구를 이제 파견할지 이렇게 검토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가 결정할 기본적으로 검사 파견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어야 파견 명령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그런 파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해본 경험에서? 일단은 그 파견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이제 파견 요청이 오고요. 파견 요청이 오면 그 파견 대상자가 파견이 갈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를 하고 그래서 파견이 가능하다 싶으면 이제 관련 공문을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인이 하신 경험에 비춰보면 파견 대상자가 특정돼서 파견 요청이 오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단적으로 지금 우리 특검에 파견 가 계신 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검께서 이제 대상 명단을 좀 정해서 요청을 하시는 편이었고 그 외 일반 부처 같은 경우는 대상을 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적절한 그 후보자를 물색을 해서 파견을 보내는 방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혼재되어 그러니까 뭐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다는 경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네. 지명 거의 뭐 희망하시는 분을 특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법무부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정할 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인이 해본 절차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뭐 누군지는 특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몇 명이 필요한지, 네, 어떠한 뭐 부서나 지역에 파견하는지, 그런 것들.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다 정해진 상태에서 절차가 쭉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파견 업무는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명령이 가능합니다. 기간과 기간, 그 대상자가 확정이 돼야 파견 명령 자체가 발령이 가능합니다. 그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 파견 요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정인, 지금 재판장님 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특별검사법에 의하면은 특별검사법에 검사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협조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파견 기간을 정해가지고 검사를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근거 없이 그냥 파견 요청하면 파견해 줍니까?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도 근거가 없으면은 gon란할 것 같습니다. 곤란할 것 같지요. 네. 좋습니다. 6항 생략하겠습니다. 6-1항도 생략하겠습니다. 6-2항하고 6-3항 6-3항 생략하고요. 6-4항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인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정인께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상급자인 뭐 검찰과장이나 검찰국장이 어떤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정인께서 업무 일지에다가 이렇게 주요한 요지를 이렇게 기재를 하셔가지고 요약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요한 지시가 있다면 당연히 업무 일지에 기재를 하는 것이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자꾸 피고인이
마치 이 합수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할 것을 검토해봐라고 임세진 과장이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세진 과장의 업무일조에도 거기에 기재가 없고 정인 업무일조에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업무일조에 그런 중요한 지시 내용이 기재 안 된 것이 아니냐는 건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시를 맞다.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 업무일지에 기재를 안 했을 겁니다. 네네. 정인 업무일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제 업무일지. 임세진 과장 일지는 정인이 모르지 않습니까? 아 모릅니다. 제 업무일지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임세진 과장의 업무일지에도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 감사합니다. 부분은 네. 임세진 과장님이 정확히 네네,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6-5항 물어보겠습니다. 당일 검찰과 근무 일반 직원 중 최선임인 허종욱 서기관도 출근을 하셨지요. 네, 그 허종욱 서기관은 검사 파견 업무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관련 없습니다. 무관하죠. 네. 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기록 5,410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정인께서 그때 말씀하신 진술조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인께서 2024년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으로 일에 출근해서 임세진 검찰과장과 함께 검찰과장 방에서 포고령을 보고는 어이가 없다 생각을 했다. 또 임세진 과장과 검사들 모두 계엄과 포고령이 위협하다가 말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이 포고령 보신 것이 임세진 과장이 피고인이 주재한 그 실국장 회의에 갔다 오신 이유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그건 혹시 기억나세요? 뭐 이전 이후를 구별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지만 어쨌든 네. 포고령이 딱 나왔을 때 그걸 네.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네, 그래도 이런 좋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7-2항 생략을 하겠습니다. 7-3항을 물어보겠습니다. 7-3항도 앞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정인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회의에 참석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박승현 장관이 당일 간부회의에서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과장님께서도 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을 생각하실 테니 저에게 업무 지시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그죠? 네. 하여간 아까 임세진 과장 이야기는 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네. 네, 하여튼 뭐 어떤 검사 파견이라는 이런 것은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네. 사실 그 말씀을 하셨을 네. 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계엄이 그때는 해제되기 전 네네네.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아마 그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지시들이 막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게 와도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 8항 생략하겠습니다. 9항도 9항, 9-1항, 9-2항, 9-3항 다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정인께서 보셨던 이걸 한번 제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증거기록 14,623면 권한의원 관련 문건 또 수정 문건 이거 다 보셨죠, 그죠? 아까 네. 이거 한번 볼게요. (10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두 문건은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 심의권 남용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한 다음 나름대로 평가를 기재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들 정인이 이렇게 쭉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자료를 다 확인해가지고 기존의 법무부가 말씀 자료라든지 답변 자료라든지 어떤 보도 자료 등으로 냈던 자료를 다 참조해서 그래서 네. 요약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검사님이 제시하신 문구 다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인 업무 수첩 오늘 추가로 제출한 증거수본 12 정인에 대한 업무 수첩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저의결 요구 사례 아마 이과니까 이과의 자료를 참조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정인께서 메모하신 것 같고, 저 그죠? 밑에 보시면 이과 네. 제2요구 보도자료라는 게 네, 그걸 보도자료,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탄핵 사례 현 정부 해가지고 이렇게 소추
기각된 거 이런 것도 정리해라는 거. 그다음에 예산 삭감 관련 입장문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부의 본질 기능이 훼손되고 상권 분리 원칙이 위반되고 헌정 질서가 훼손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 같고, 이런 말씀은 임세진 과장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약간 메모한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담화문을 참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대통령 담화문을 기재를 한 거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좋습니다. 10-3항, 10-4항 다 생략하겠습니다. 10-5항, 이것도 아까 물어봤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정인께서 그 파일명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검사님 신문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파일명 자체가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등에 관한 문건에서 이렇게 돼 있다가 나중에 뒤에 파일명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혹시 저희께서 그 문건을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덮어쓰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원래 파일명이 돼 있다가 나중에 파일명을 바꾼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보고서 같은 작성할 때 보면 그 전에 있던 문건을 불러와 가지고 덮어쓰기 형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최종 저장을 할 때 문건 제목을 정해가지고 다시 저장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설법하다가 보이는데 어때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 처음 보고할 때 이제 파일명이 그렇게 된 거는 어떻게 파일명이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문건 두 개는 문건 자체 제목 자체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 제목이라는 거는 그 문건 있지 않습니까? 그 문건 상단에 제목이 없다는 그렇죠. 의미고요. 예, 네. 예. 파일명 자체는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이는 거기는 합니다. 네. 근데 임의를 붙이더라도 사실은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보통 네. 붙여서 자기가 네.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부터 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는 그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렇게 파일명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네네. 그 통상 이제 정의는 업무 스타일과 바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임세진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쭉 듣고 이제 처음 문건을 작성할 때 네. 그 지시한 내용의 취지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서 네. 중앙지검장 탄핵 관련된 문건 이렇게 썼다는 네. 읽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네. 예, 네. 다음 질문. 10-3항부터 4항, 10-5항, 10-6항까지 다 생략하겠습니다. 정인 10-7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 아까 그 보셨던 그 문건이 있잖아요. 정인 작성하신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자꾸 그 문건을 마치 계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또 아까 특검법께서는 그 문건이 2020년 12월 10일 대통령 담화문에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었다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던데 마치 증인 문건이 이용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께서 그 문건을 작성할 때 지금 그 전에 어떤 국회 답변 자료라든지 어떤 장관님 그 피고인이든 법무부 장관의 말씀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참조해 가지고 그 중요한 키워드, 워딩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정리한 파일이 맞지요. 맞습니다. 자, 정인께서 그러면 이거 한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갈 때 뒤에 가서 배석을 해서 어떤 장관의 어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좀 도와주기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가건 또 본회의에 가시건 또 언론에 대응을 하건 늘 법무부 검찰국에 있는 검사로서는 법무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답변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늘 말씀 자료 이런 것을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께서는 지금 임세진 과장이 그와 같이 지시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이 어떤 뭐 언론이든 또 국회든 뭔가 답변하실 때 말씀 자료는 참고 자료를 작성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늘상 해오던 업무를 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뭐 특별하게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이것을 뭐 어떤 정당화한다든지 이런 생각 전혀 없었던 것이죠. 계엄의 정당화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예, 그런 거에 사용될 거라고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시에 피고인이 12월 6일 날 법사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당시에 당정대 회의에서 어떤 뭐 여러 의원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하고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정리해가지고 탄핵 수준은 몇 건이 됐고 또 법무부로서는 그 당시에 제일 아팠던 것이 예산 삭감 아닙니까? 예산 삭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고 또 국회 법률안이 제의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국회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자료는 정인이 늘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법무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네. 대한민국 국무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무위원으로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아마 내용을 보시면은 좀 이제 법무부에 한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워낙 그때 당시 상황이 엄중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장관님께서 언제 어디서든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걸 한번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10-7항 이제 말씀을 생략하고요. 10-8항도 질문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10-8항을 이렇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임선진 검찰과장이 장관이 국회에 답변할 때 준비했던 자료, 또 기재부 보도 자료 등을 참고해서 이런 문구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신 건 맞지요? 네, 그건 맞습니다. 맞고. 자, 통상 검사가 작성하는 문구는 일정한 양식이 있지요, 그죠? 어떤 특정한 어떤 맞습니다. 양식이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말씀 자료 또는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제목도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보시면 그 글씨체 자체가 네. 말씀 자료나 참고 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글씨체입니다. 이 지금 글씨체 궁서체네요, 보니까. 네, 이 맞습니다. 궁서체는 늘 장관의 어떤 말씀 자료 또는 참고 자료, 답변 자료를 작성할 때 쓰는 그 궁서체 글씨체가 맞다. 예, 뭐 모든 말씀 자료가 다 저 글씨체는 저 아니지만 글씨체는. 이제 네. 통상 저 글씨체는 말씀 자료나 참고 자료 작성할 때 사용하는 글씨체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 어떤 대외 보고용이라든지 대외 배포용으로 만드는 보고서에 이와 같이 궁서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고서는 저희가 휴먼 명조체를 기본 바탕으로 쓰고요. 네. 네, 궁서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먼 명초서 쓰고 이런 것은 말씀 자료 또는 답변 자료 정도 참고 자료를 장관이 보고할 때 쓰는 양식이다. 네, 궁서체.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항도 아까 말씀하신 거 생략하겠습니다. 11항도 1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1-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제 이후 법무 보도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저희 이 법무 보도자료 혹시 기억나세요? 당시에 11월 26일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혹시 이 보도자료 작성하는데 정인께서 혹시 관여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관여한 건 없습니다. 관여하고 지금 특검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죠? 이 보도자료 문장의 보도자료 2페이지 보게 되면 뭐 권력 분립 원칙의 정민을 반한다, 그죠? 그리고 또 3페이지 보게 되면 3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고발인이 수사기관과 수사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 4페이지 보시게 되면 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우리가 상준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보면 정의에 작성하신 그 지금 아까 그 말씀 자료에 보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 참조하셔서 정의께서 만드신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저기 나오는 워딩 자체는 그때 당시에 저 보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에서 좀 활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입법권 남용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입법권 남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관련해서는 첨부 문서에 현 정부 제의 요구 목록을 첨부를 하셨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무부 소관 법률인 특검 법안의 제의 요구 당시에 의결한 배포한 보도 자료의 네, 내용을 요약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과 보도 자료를 아마 참고를 해서 요약을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네, 다만 이제 보도 자료가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네네. 이제 제가 참고한 보도 자료 방금 그 보도 자료인지 왜냐하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 적이 여러 차례였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제가 뭐 두루두루 참고를 하지 네네. 않았을까 싶습니다. 12항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정사원장 참고 자료니까 저님께서 혹시 보셨는지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12월 2일자, 12월 2일자입니다. 이게 특검 비상계엄 전날입니다. 전날 보도자 MBC 보도고요. 그 다음에 11월 26일자에 보게 되면 중앙일보에서도 중앙지검 1, 2, 3차장 직무정지 목적 탄핵 권한 남용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법무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새 차장검사가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1월 8일자 특검비 전액 삭감에 대해서 검찰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이렇게 이런 각종 수사소에 대응하기 위해 특검에 포함되는데 이것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그 다음에 뭐 이런 보도. 혹시 증인 이런 보도 혹시 보신 기억 나세요? 딱 저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네. 보도되는 내용들은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게 되면 이 피고인이 당시 법무장관이 아까 제일 처음 보셨던 이 (12월 2일자)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보면 위법부당한 정치공사다. 법무장관인 자신을 탄핵하라. 또 당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위법부당한 정치공사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거든요. 저님께서 그런 발언하신 기억 나지요. 이 피고인이 그 당시에 이 검사 탄핵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한 거는 기억나십니까? 네, 저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그 무렵에도 제가 아마 말씀 자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준비할 때 나를 탄핵하라라는 비슷한 취지의 그 워딩을 넣자는 지시를 받고 제가 수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그게 딱 저땐지는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전에 아무튼 그런 비슷한 준비는 한 적은 있었습니다. 예, 조서랑 녹취록에는 지금 참고 자료로 제시한 네네, 걸로 참고 자료 하겠습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예, 네, 정사호청에 다 참고 자료로 다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까 1, 2, 3, 4를 제시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서울중앙지검장 그 1, 2, 3, 4차장 그 부분도 보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이 입장문을 내고 직무집행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직무정지 목적의 탄핵은 권한 남용이자 행정권한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다. 이런 입장문한 거 혹시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중앙지검의 간부님들이 성명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탄핵 수주권 남용 또 뭐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국회에서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하고 아까 정인께서 작성하신 그 문건하고 그 중요한 그 키워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걸 참조하셨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런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마 다 이제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13항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참고자료 동아일보 특활비 특검비 전액 삭감에 아까 그 기사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증인이 작성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수사 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 이 표현이 보게 되면 이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네. 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검찰청 입장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당시 야당이죠. 지금 여당인데 당시 야당에서 이런 특검이나 특검 전액 삭감에 대해 가지고 이 법무부 입장으로는 또는 대검찰청에서 검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다 하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낸 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사인 아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컷 뉴스 12월 2일자 이게 보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이 이게 발표를 합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날 대외 불확실성 선거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 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걸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예산심의권 그 부분 수정할 때 아마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성명문 내지 보도자료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네. 제가 참고했던 기억은 납니다. 네네. 14세 3항과 14항, 14세 5항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거승번 562번 정인단 진술조서 정거기록 15,677조에서 15,678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정인 이제 2회 진술조서입니다. 한번 그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기억나시죠? 네, 정의는 그 특검에서 이 마무리 부분, 아까 그 마무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에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또 정의의 답변인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확실히 그 부분은 아직 기억이 나지 지금도 안 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아까 제가 오늘 제시해 주셨던 그 네. 업무일지를 네, 모르는 상태에서 저 때 조사를 받았고요. 제가 네. 저 업무일지 저런 걸 기록을 했다는 것도 사실 저 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저도 기억이 너무 안 나가지고 저렇게 진술했던 것 같은데 그 업무일지를 보고 좀 더 다시 해보니까 아마 그 거기 적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작성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선포 담화문 참조해서 작성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기업 담화문을 보시고 요약하신 것 같다. 네, 좋습니다. 10-1항, 10-2항, 10-3항 다 생략하겠습니다. (10) 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16항도 답을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회 증거기록 15,665면 제시하겠습니다. 한번 저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전끼리 답을 하신 거는 당시에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떤 정께서는 당연히 어떤 장관의 말씀 자료, 참고 자료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건데 그건 정의 당연한 업무에 속한다 생각하신 것이지 이것이 뭔가 개헌과 관련돼 가지고 부당한 지시인데도 할 수 없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없었고요. 저 때 당시 이제 네. 지금 진술했을 때 조사받았던 상황이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은 저 때 그 조사 자체는 저희 왜 법무부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제 각 검찰국의 소관 업무가 있고 검찰과 각 과의 소관 업무가 있습니다. 그 소관 업무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이제 질문을 하셨었고 네. 그렇게 따지면은 거기에 딱 들어맞는 거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저도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진술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저희는 실무진으로서 어쨌든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참고 자료 만드는 거는 통상의 업무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말씀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저희들이 막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인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저인께서는 어떤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이 국회 어떤 답변
또는 언론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가지고 어떤 말씀 자료 또는 참고 자료 작성하는 정인의 당연한 업무로 생각하고 작성한 것이지 이것이 뭔가 위법 부당한 짓인데 할 수 없이 이걸 작성한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결국 뭐 생각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긴 네, 맞습니다. 한데 네. 뭐 아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자, 부장님 이상입니다. 저는. 예, 예. 네. 그 밑에 마지막 문건을 비상기업 선포문을 보고 네. 작성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 문건은 비상기업과 관련된 문건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뭐 예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 정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라 뭐 그렇게 생각 못했다고 하시면 제가 더 물어볼 네, 말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계엄을 정당한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장관님도 좀 이제 세게 대응을 하려고 하시나 보다 아는 정도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 있는 표현까지도 좀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어보시죠. 네. 증인 피고인 변호인 정윤기 변호사입니다. 우리 그 변호인 질문사항 7-3항 질문에 다시 말해서 임세진 과장이 어느 회의에 다녀오셔서인지 나갔다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네. 그 어떤 회의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는 뭐 회의를 다녀오셨는지 어떤 회의에 가셨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딘가를 다녀오셨고 오시면서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반적으로 이제 이 계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후속 지시들이 있을 경우 하지 말라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2번을 나갔다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을 나갔다 오셨는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간에 화장실을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회의를 가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통화를 하러 가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과장님이 안 계시면 뭐 잠깐 어디 가셨나보다 생각하지 회의를 가셨나 이런 것까지는 그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임세진 과장이 그 비상간부회 그러니까 실국장 회의에 검찰국장을 대리해서 참석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갔다 오셔서 구상엽 법무실장이 또 불러서 구상엽 법무실장이 이 계엄은 위헌 입법한 것이므로 것인데 그 후배들은 걱정하지 마라. 책임이 있다면 아마 선배들이 책임져야지 후배들이 무슨 뭐 잘못이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구상엽 법무실장에게 다녀온 뒤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건 위헌 입법한 부분이니까 계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시도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기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기를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시기를 봐가면서 그러고 있지는 그렇죠. 않았고, 뭐, 뭐 네. 어느 순간에 그냥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정도만 기억이 나지, 뭐 네. 그런 선후 관계나 그런 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구상엽 법무실장님을 당시에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증인은 몇 시쯤 퇴근하셨습니까? 그날? 3시 넘어서 퇴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출입 기록이 있을 텐데요. 네, 3시 넘어서 계엄 해제되고 좀 있다가 퇴근을 했었습니다. 그 임세진 과장이 뭐 관련해서 뭐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 바로 퇴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한참 있다가 퇴근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어쨌든 국가에 되게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있는 거는 아니, 물론 뭐 맞지 이제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취지는 이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뭐 네, 협조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네. 이제 과장이 얘기하고 정인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상계엄 자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뭐 집에 쉬라는 게 아니고 대기 이렇게 지금 나와서 대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은 과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바로 집에서 대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저희가 을지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을지훈련을 하면 이제 뭐 어떤 대포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소집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약간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무실은 지키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 신문 필요하신가요? 네, 몇 가지만 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시죠. 예, 지금 저 변호인 측 반대신문 10-8항 12항 그 장관 말씀 자료 참고 자료 작성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네.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는데 12월 6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정부 질문 있을 때 그때 그럼 장관 나가셨는데 그 우리 증인께서도 수행하셨나요?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은 그때 주제가 뭐였는지에 따라 제가 갔을 수도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때 주제가 계엄이었다면 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임세진 과장은 수행하고 뭐 이제 그 밑에 검사들은 TV 보면서 이제 바로바로 즉시 대응하고 뭐 이렇게 대충 시스템이 돌아가겠죠? 언제 말씀이에요? 12월 6일 6일 날. 국회 예, 예. 일정이 돌아간다고 하면 예. 보통 저희가 그런 질문 있으면은 그 중계 방송을 틀어놓고 예,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검보님 잠깐만 이 저희가 보니까 직권으로 또 질문할 게 좀 아, 있는 예, 것 예. 같은데요. 그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 자체도 중요하고 증인도 이제 이 사건의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저희가 소환을 한 건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오후에 추가로 좀 더 질문 답변을 하시거나 다음 길에 또 나오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좀 식사하시고 오후에 좀 더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오전 그럼 재판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요. 조금 일찍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통 저희가 2시에 재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30분이라도 좀 땡겨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혹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저 오후에 또 소환 조사 잡아놓은 게 있어서. 네. 아, 그건 좀 특검에서 조사가 제 방 업무입니다. 네, 네네. 4시 전에만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2시에 네. 해도 4시 전에 끝날 것 같고요. 네네, 2시에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 사정이시면. 네네. 네, 그러면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 4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 네.